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남미의 한 나라에서 월급 80만 원을 받으며 경찰관과 헤어살롱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이사. 어머니의 병원비로 빚더미에 앉은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지만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운명처럼 한 명의 한국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불과 한 달의 만남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은 루이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모님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으로 무작정 떠난 루이사.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한국을 방문한 그녀의 부모님이 공항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루이사입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22살이 되던 해 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거든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80만 원,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월급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 동료들도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찰관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는데 치료비가 엄청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병원비를 내기 위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썼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셨지만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매일 요동쳤으니까요. 어제 1000페소였던 물건이 오늘은 1500페소가 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바로 물건으로 바꾸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저는 경찰관 월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동네 헤어 살롱에서 일했습니다. 샴푸를 하거나 머리를 말리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헤어 살롱. 원장님은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제 사정을 알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배려해 주려고 애쓰셨습니다. 어떤 날은 경찰서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헤어 살롱으로 달려가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기 일수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면 새벽 4시, 2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 경찰서로 출근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1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공무원이라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공무원이냐 싶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거리를 순찰할 때도 제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에도 저는 똑같이 80만 원을 받으며 헤어살롱에서 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 선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루이사,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적당히 살아. 어차피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배는 15년 차 경찰관이었습니다. 15년을 일해도 월급은 저와 거의 같았습니다. 승진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살롱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명예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빚 없이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매달 집세 걱정을 하지 않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카트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약을 드셔야 했고 아버지는 가게 일로 지쳐 계셨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은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집에서만은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3살의 얼굴이 30대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밝고 예뻤습니다.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저에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기회를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곧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것은 바로 일주일 뒤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헤어 살롱.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시간이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지나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거의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오전 내내 서서 근무했고 헤어살롱에서도 계속 서 있었으니까요. 신발 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낡은 철제 간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사가 풀렸는지 바람에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빨리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반응이 늦었던 겁니다. 간판은 점점 더 기울었고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제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옆으로 확 쓰러졌고 바로 등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판이 떨어진 것입니다. 제가 서 있던 자리에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만약 피하지 못했다면 저는 크게 다쳤을 겁니다. 괜찮으세요? 낯선 남자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할 수 있었기에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남자는 영어를 잘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많이 놀라셨죠? 저는 그때서야 그 사람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한국인이나 중국인처럼 보이는 동양인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배낭을 맨 것을 보니 여행객 같았습니다. 나이는 27, 8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그가 악수를 청해 왔습니다.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루이사입니다. 여기 사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침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제가 탈 버스예요. 제가 말하자 민준 씨도 같은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저도 숙소로 돌아가는 길인데 같이 타도 될까요? 우리는 함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처음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도착했어요. 한 달 정도 남미를 여행할 계획인데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첫 도시예요. 한 달이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긴 휴가네요.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회사에서 리프레시 휴가를 받았어요. 그동안 한번 와보고 싶었던 남미를 찌끄리 여행하려고요. 저는 부러웠습니다. 한 달이나 휴가를 주다니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왔고 우리는 함께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한산했습니다.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밤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처럼요. 루이사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민준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이 시간에 혼자 버스를 타고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준 씨에게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경찰관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서 헤어살롱에서도 일하고 있어요. 방금 헤어살롱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민준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힘들겠네요.
그는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익숙해요. 1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추천 관광지를 물었고 저는 아는 한도 내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으며 휴대전화에 메모까지 했습니다. 루이사 씨가 가이드해주면 좋겠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아르헨티나의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버스가 제가 내릴 정류장 새 정거장 전에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루이사 씨 집은 어디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새 정거장 뒤에요. 그때 민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생명의 은인에게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자정에 가까웠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 시간에 문 연 카페가 별로 없을 텐데요. 제가 말하자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는 곳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정류장에서 새 정거장 전에 내리면 밤늦게까지 하는 작은 카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내리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근데 숙소는 어디세요? 이 버스 탄다고 하셨잖아요.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제 숙소는 이 버스로 10 정거장 더 가야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럼 반대 방향이잖아요? 너무 멀지 않아요? 제가 걱정하자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루이사 씨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택시 타고 돌아가면 되니까요. 저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숙소보다 새 정거장이나 전에 내려서까지 저와 카페에 가고 싶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민준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새 정거장 전에서 함께 버스를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카페까지 걸어가면서 저는 민준 씨를 곁눈질로 힐끗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불과 1시간 전에 만났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그리고 왜 자기 숙소와 반대 방향으로까지 가면서 나와 시간을 보내려고 할까?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카푸치노를 주문했고 민준 씨는 카페라테를 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어떠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서운 부분도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치안이 불안하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거리를 걸으니 긴장되네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경찰관이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치안은 좋지 않아요. 특히 밤에는 조심해야 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루이사 씨는 왜 혼자 다니세요? 위험하잖아요. 저는 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로 빚이 많은 것, 경찰관 월급이 한국 돈으로 8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민준 씨는 잠자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요.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도 많죠. 하지만 시스템은 확실히 안정되어 있어요. 월급은 제때 제대로 지급되고 병원비도 보험으로 대부분 처리되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월급이 제때 지급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월급이 한두 달씩 밀리기도 했으니까요.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원비를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한 달간 남미를 여행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잘 몰라서요. 가이드를 부탁하고 싶은데 물론 비용은 제가 지불할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내일도 토요일이라 경찰서 근무는 없었지만 헤어살롱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와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었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한 달 뒤면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야. 기대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장을 뒤졌습니다. 마땅한 옷이 없었습니다. 경찰 제복 아니면 헤어살롱에서 입는 낡은 티셔츠뿐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깨끗한 청바지와 흰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루이사, 오늘 어디 가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친구 만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국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광장이었습니다. 저는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를 2잔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안 먹었을 것 같아서요. 그가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얼마예요? 제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민준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이드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민망했지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유명한 관광지로 갔습니다. 보카지구의 알록달록한 건물들을 구경했습니다. 민준 씨는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저도 같이 찍자고 해서 몇 장 찍었습니다. 사진 속의 제 얼굴은 오랜만에 밝아 보였습니다. 보카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카미니토 거리는 형형색색으로 칠해진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탱고를 추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민준 씨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있어요. 겉모습만 화려한 거죠. 민준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루이사 씨는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하네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꿈 같은 이야기는 관광객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민준 씨가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아사도 전문점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깔끔한 가게였습니다. 여기 아사도가 유명해요. 꼭 드셔보세요. 제가 추천했습니다. 메뉴를 보던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루이사 씨가 좋아하는 걸로 시키세요. 제가 살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여긴 제 나라니까요. 민준 씨는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반반씩 내죠. 저는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아사도를 주문했습니다. 숯불에 구운 고기가 나왔는데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민준 씨는 한 입 먹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민준 씨는 정확히 절반을 지불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기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전부 계산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왜 정확히 반반씩 내려고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루이사 씨가 불편해할까 봐요. 당신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다 내면 빚진 기분이 들겠죠. 저는 놀랐습니다. 하루 만난 사람이 저를 이렇게 잘 이해하다니 신기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구걸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것을 알아주었던 겁니다. 오후에는 서점에 갔습니다. 민준 씨가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요. 서점에서 그는 한국 작가의 스페인어판을 발견했습니다. 와, 여기에도 한국 책이 있네요. 그가 신기해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문학 좋아하세요? 네. 요즘 한국 작가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민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책이 갖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 포기했습니다.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선물해 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계산대로 가는 길에 민준 씨는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물이에요. 나중에 읽고 한국을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저녁이 되어 우리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루이사 씨는 아르헨티나를 떠나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저에겐 돈도 비자도 없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전한 곳이요. 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은 곳. 월급이 제때 나오고 병원비 걱정이 없는 곳. 한국이 그런 곳이에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안전은 보장되어 있어요. 밤 12시에 여자가 혼자 편의점에 가도 괜찮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째도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는 팁을 줄 때마다 반드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택시를 탈 때도 미터기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꼼꼼하세요?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해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충대충 하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요. 잔돈이 조금 달라도 그냥 넘어가고 영수증도 안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셋째 날, 저는 민준 씨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강가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고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루이사 씨의 꿈은 뭐예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꿈이요? 그런 거 있어봤자 뭐해요?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텐데. 민준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꿈은 가져야 해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니까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빚 없이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제 꿈이에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꿈 꼭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한 달 뒤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셋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늦게까지 시내를 걸었습니다.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둘 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까지 데려다 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숙소는 구시가지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관광객이 많지만 밤에는 한산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3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이, 여기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야지.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경찰 훈련에서 배웠지만 실제로 겪으니 무서웠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얼마인데요? 민준 씨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둘이 합쳐 5만 페소다.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일주일 생활비였습니다. 민준 씨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1만 페소밖에 없는데.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 가방이랑 핸드폰 내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방에는 제 경찰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못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네가 무슨 깡으로? 이 여성분은 경찰관입니다. 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짓은 강도예요. 경찰서는 여기서 10분 거리고 제가 지금 신고하면 당신들은 끝장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민준 씨가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경찰관이라고? 한 명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루이사 씨, 경찰 신분증 보여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남자들은 경찰 신분증을 보더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칫, 경찰이었어? 그들은 욕을 하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던 것도 있지만 민준 씨가 저를 지켜준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민준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진정이 되고 나서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밝은 길로 갔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네,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민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흘밖에 모르는데 이상하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당신은 저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켜주잖아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루이사 씨를 사랑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 루이사 씨의 강인함과 솔직함이 좋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키스를 했습니다. 골목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제 남은 여행 일정 전부 취소할게요. 한 달 내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머물면서 루이사 씨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들도 가보고 싶지 않아요? 루이사 씨가 더 중요해요. 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행보다 당신을 선택할래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희망을 준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 후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모든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날은 퇴근 후에 만났고 헤어살롱에서 일하는 날은 민준 씨가 가게 근처 카페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가끔 헤어살롱 유리창 너머로 저를 보며 책을 읽고 있는 민준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제 일상을 통째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경찰서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민준 씨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루이사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루이사 씨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그의 말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민준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것도 힘든 것도 모두 알면서 저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민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루이사 씨, 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별을 고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와 한국에 가지 않을래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네?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결혼합시다. 저와 한국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관이에요. 공무원증도 있고 여기에는 제 삶이 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쉬운 결심이 아니겠죠.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 돌아가야 하지만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것은 저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남는다는 것은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 씨는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다려줄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민준 씨가 떠난 후 공허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매일 연락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메시지가 와 있었고 밤에는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민준 씨가 물으면 저는 제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경찰서에서 상사에게 혼났어요. 민준 씨는 위로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곧 여기 와서 편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저 한국에 갈게요. 제가 말하자 민준 씨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와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이 약속을 지켜준다면요? 당연하죠.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루이사 씨는 비자 준비만 하면 돼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어느 날 저녁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식탁에 앉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한국에 가려고 해요. 한국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는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이사, 무슨 말이니?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준 씨와 어떻게 만났는지,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안 된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고작 몇 달 안 남자를 따라 지구 반대편으로 가겠다고? 제정신이냐?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루이사, 제발 정신 차려.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줘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사랑? 몇 달 만에 무슨 사랑을 알아? 너는 속고 있는 거야. 아빠, 저는 속는 게 아니에요. 민준 씨는 진심이에요. 제가 항변했지만 아버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보낼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맹렬히 반대하세요. 어떡하죠? 민준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갈게요. 부모님을 직접 뵙고 설득할게요. 정말요? 하지만 비행기 표값이 비싸잖아요. 제가 걱정하자 민준 씨는 웃었습니다. 루이사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후 민준 씨가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왔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를 맞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와주다니. 민준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루이사 씨는 제 미래니까요. 민준 씨는 그날 저녁 우리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루이사 씨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네가 우리 딸을 데려가겠다는 그놈이냐?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루이사 씨를 사랑하고 평생 책임지고 싶습니다. 책임?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거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여기 제 재직 증명서와 통장 잔고 증명서입니다. 루이사 씨가 한국에 와서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한 달 월급이라고?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평균 정도의 월급입니다. 루이사 씨도 한국어를 배우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다. 우리 딸이 낯선 나라에서 혼자 외롭고 힘들면 어떡할 거냐? 민준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가족들도 루이사 씨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냐?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미 커뮤니티도 있어서 루이사 씨가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져 갔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다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민준 씨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민준 씨의 성실함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저 녀석 제법 괜찮은 놈 같구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이사가 저런 남자를 만나다니 다행이야. 일주일 후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뒤에 우리를 한국으로 초대해라. 내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저는 부모님을 꼭 껴안았습니다. 약속할게요. 민준 씨도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초대하겠습니다. 루이사 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2달 후 저는 비자를 받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경찰서에 사표를 냈고 헤어살롱 원장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축하해 주셨습니다. 루이사, 행복하게 살아. 공항에서 부모님과 헤어질 때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자주 연락할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해야 한다.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비행기에 오를 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의 시작이에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공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민준 씨의 부모님께서 공항에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기쁘게 안아주셨습니다. 어서 와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아버님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구나. 민준 씨의 집은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살던 곳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준 씨의 친구들과 가족들만 참석한 소박한 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마치 공주님 같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국어를 공부했고 민준 씨는 퇴근 후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글도 못 읽어서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카페에 지갑을 두고 나왔습니다.
황급히 찾으러 돌아가니 점원분이 그대로 보관해주고 있었습니다. 손님, 찾으실 줄 알았어요. 점원분이 웃으며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였다면 절대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구나. 또 어느 날 밤 11시에 편의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출장 중이라 혼자 가야 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밖에 나가보니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안전이구나. 이것이 내가 간절히 원했던 삶이구나. 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은 곳. 민준 씨가 약속해준 그 삶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1년을 살았을 때 저는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민준 씨가 모든 비용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비행기 표부터 숙소까지 전부요. 부모님께 한국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 공항에 도착하신 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1년 만에 뵙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루이사, 살이 좀 올랐네. 잘 먹고 지내는구나. 아버지는 한국을 둘러보며 계속 감탄하셨습니다. 여긴 정말 깨끗하구나. 길에 쓰레기 하나 없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선택한 나라를 부모님께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어머니가 가방을 식당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일 났네. 어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점원분이 말했습니다. 손님 것인 줄 알고 그냥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루이사, 여기 사람들은 어쩜 이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이래요.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아버지가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위,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하구먼.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달라. 둘째 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명동에 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루이사, 저 애들 혼자 다니네.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여긴 밤에도 안전해요. 저는 매일 밤 산책해요. 한 번도 무섭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루이사,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아빠. 제가 대답하자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불안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민준 씨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울면서 우리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일주일간 한국에 머무셨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지하철도 타보셨습니다. 여긴 병원비가 이렇게 싸다고?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설명해드리자 더욱 놀라셨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이 비용의 10배는 냈을 텐데.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루이사, 여기서 아파도 걱정은 없겠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부모님이 귀국하시던 날 공항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사, 행복하게 살아. 여기가 내 집이니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도 민준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부모님이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신 후 저는 제 선택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온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심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라디오 방송국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야기를 듣고 프로그램에서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루이사 씨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래요. 라디오에 나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한국어 연습도 될 겸 승낙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생중계였습니다.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한국까지 오시게 되셨나요? 저는 떨리는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만나 사랑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남미에 수출하는 회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루이사 씨의 라디오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스페인어 통역과 번역을 담당할 직원을 찾고 있는데 면접을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자리 제안이라니. 민준 씨에게 보여주자. 그도 놀랐습니다. 루이사 씨,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한번 해보세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친절했습니다. 스페인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모국어입니다. 영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예능 좋아하세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나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남미 친구들도 모두 좋아합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루이사 씨,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회사에 출근한 첫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루이사 씨, 라디오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 일은 한국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미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월급날이 왔을 때 저는 통장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3년 동안 번 돈보다 많았습니다. 한 달 월급이 3년치보다 많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부모님께 송금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 돈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하세요.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울고 계셨습니다. 루이사, 이게 다 네 돈이라고?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벌었어요. 6개월 후 제 월급은 더 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제 실력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저는 남미 시장을 잘 이해했고 번역도 정확했습니다. 상사가 칭찬했습니다. 루이사 씨 덕분에 남미 시청률이 올랐어요. 1년 후 저는 부모님께 아르헨티나에 새 집을 사드렸습니다. 빚도 전부 갚아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도 제가 부담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사, 네가 우리 가족을 살렸다. 저는 울었습니다. 평생의 짐이었던 제가 이제는 부모님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민준 씨가 옆에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루이사 씨, 정말 대단해요. 부모님의 새 집은 아르헨티나의 좋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웃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에서 성공했어요. 한국인 사위가 있답니다. 동네에서 부모님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사이를 둔 부부라고 불렸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어머, 따님 정말 잘 됐네. 우리 딸도 한국 남자 만나면 좋겠다. 심지어는 친구 중 한 명은 딸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너는 왜 한국 남자랑 연애 안 하니? 루이사 좀 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어머니가 전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루이사, 너 덕분에 엄마가 동네에서 대접받는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니까요. 가끔 아르헨티나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루이사, 너 한국이 정말 좋은가 보구나. 나도 가보고 싶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쉽지는 않아. 언어도 배워야 하고 문화도 다르니까. 그래도 노력하면 기회가 많은 나라야. 회사에서 저는 계속 승진했습니다. 2년 후에는 남미 사업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제 밑으로 직원들이 생겼습니다. 한국인도 있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데 아르헨티나 출신 여성이 왔습니다. 선배님, 존경합니다.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다니. 3년 차가 되던 해 저는 부모님을 다시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동안 머무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회사를 방문하셨는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루이사가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일하다니. 어머니는 제 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거든요. 루이사, 여기가 다 내 집이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민준 씨랑 같이 살아요. 부모님은 민준 씨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위, 정말 고맙네. 자네가 우리 딸 인생을 바꿔줬어. 민준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루이사 씨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이제 저는 30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7년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꿈만 같습니다. 80만 원을 받으며 헤어 살롱에서 일하던 제가 이제는 큰 회사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도 생겼습니다. 예쁜 딸입니다. 이름은 소피아,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유나입니다. 유나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둘 다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어로 말을 걸면 민준 씨는 한국어로 대답합니다. 가끔 유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행복한 거야. 유나가 묻습니다. 엄마, 한국 좋아?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한국은 엄마에게 희망을 준 나라야.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산책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혼자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7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그 안전함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이제 편안하게 지내십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아버지는 가게를 접으셨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돈으로 여유롭게 생활하십니다. 매달 영상통화로 얼굴을 봅니다. 루이사, 너는 우리의 자랑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민준 씨는 지금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줍니다. 루이사 씨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가 말하면 저도 대답합니다. 저도요. 당신이 내 인생을 구해줬어요. 우리는 가끔 아르헨티나를 방문합니다. 유나에게 엄마의 고향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를 걸으면 추억이 떠오릅니다. 민준 씨를 처음 만났던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서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시작됐네요. 제가 말하면 민준 씨가 웃습니다. 그 간판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만났을 거예요. 운명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기적 같지만 사실입니다. 월급 80만 원이었던 아르헨티나의 여성 경찰관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이야기.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기회이고 민준 씨가 저를 믿어준 결과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일하며 저는 생각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곳으로 떠나서 다행이라고, 무엇보다 사랑을 믿고 따라서 다행이라고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내면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영원히 지켜나갈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확인해 주세요.